원장이 들을 때는 그래요. 내가 영어를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귀에 쏙쏙 박혀. 그냥 들어와. 뭔가 흠 잡을 때 갖고 근더덕이 없어. 네, 안녕하십니까. GB스터디 길벗 아카데미 영어과 마설아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게 될 부분은요, 고2 2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응용어법 문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의 주제부터 먼저 보고 가실 건데, 첫 번째 질문의 주제는 펭귄 주안 살바도의 부상을 이겨낸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고요. 전체적인 스토리는 일단 부상을 당한 펭귄이 학교로 들어오게 되는 내용인데, 근데 원래 이 주인공은 펭귄은 아니고 한 소년인데요. 학교에서 이제 소년이 좀 유기소침하고 약간 왕따처럼 이렇게 지내는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이 이제 부상당한 펭귄인 주안 살바도를 만나면서 자신감도 회복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초반의 내용만 간략하게 보시면, One day I took Juan Salvador to the school swimming pool with the boys. 어느 날 내가 주안 살바도를, 펭귄 이름입니다. 펭귄을 학교 수영장에 데리고 왔는데, 다른 소년들과 함께. 그 다음에 다른 수영하는 학생들이 떠나자마자 우리는 이 펭귄을 물가로 데리고 왔다. 보기 위해서 그 펭귄이 수영을 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물가로 데리고 왔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지문에 가시면, 물론 이제 펭귄이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수영을 못하고 어리둥절하게 있다가 중간 내용부터 이제 보시면 마침내 수영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 보면, 네, he jumped in부터 수영을 하려고 점프를 했다. 그 다음에 with a single movement of his wings. 그래서 날개짓을 몇 번 한 후에 he flew like an arrow. 화살처럼 이제 날아올랐고, across the water, 그 물가로, 그리고 knocked into the wall on the opposite side. 몇 번 부딪히다가 이제 결국은 여기서부터 이제 몇 번 부딪히고 하긴 했지만 수영을 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 펭귄이 수영을 하는 장면을 보고 It was amazing. 그것은 놀라웠고 Everyone could see how much he was enjoying himself.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었다. 그 펭귄 자체가 부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상을 이기고 즐겁게 수영을 하는 부분을 모두가 볼 수 있었다는 질문입니다. 제가 첫 번째 체크 포인트로 잡은 부분은 however 지문에서 뒤에 보시면요, 여기 because 뒷부분에 있는 were damage라는 동사 부분을 제가 체크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이쪽에서는 먼저 보시면 however, 일단 해석부터 먼저 보면요, 그런데 in all that time은 그 기간 동안 내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내내, 전체 시제가 과거입니다. 근데 과거인데 그 기간 동안 내내 he had never been able to swim. 절대 수영을 할 수가 없었다. 왜냐면 because his feathers were damaged. 그의 깃털들이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날 수 없었다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 내내면 더 전부터 과거까지 수영을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제 부분이 여기에 과거가 되면 안 되고, 앞에 있는 부분이 이제 과거 완료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더 과거의 부상을 당했던 걸 말하기 때문에 were damaged가 아니라 had been damaged로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가서 보시면, 여기는 가정법 질문인데요. 이제 펭귄이 수영을 하는 것을 보고 the boys shouted. 그 소년들이 소리를 질렀고 as though they are watching a fireworks display니까 마치 그 아이들이요, 학생들이 불꽃놀이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유래 선생님, 여기서 as though가 가정법 질문이잖아요. 가정법 질문에서 우리가 are라는 직설법을 쓰게 되면 요 are라는 부분이 조금 이상해 보이는데, 직설법을 쓰게 되면 그 이유가 있나요? 직설법을 쓰는데? 시제가 지금 같아야 되는데, 네. 과거 시제를 쓰고 있으니까 네. 그거로 맞춰줘야 하는. 저희가 직설법 as though나 as if를 쓰게 되는 이유가 어떻게 되죠? 이제 현사반, 과사반, 사실을 반대로 얘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as though나 as if를 직설법으로 쓰게 되면 어떤 경우가 있나요, 위지 선생님?
네, 그래서 뭐 CJ를 현재 시제로 쓴다. 그렇게 되면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가능성이 네, 가능성이 이제 생기면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직설법 즉 이제 현재 시제로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부분이 아니고 보면 마치 그 소년들이 그 불꽃놀이를 보는 것처럼이잖아요. 실제로 진짜 불꽃놀이를 보는 게 아니라 penguin이 수영하는 부분을 보고 그렇게 비유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체크 포인트를 잡은 부분은 이 부분을 R이 아니라 월로 잡는 걸로 체크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으로 가보시면 두 번째 지문에서도 이제 교과서 내용인데요. 이 교과서 내용 중에서 이제 동물들이 협동하는 것에 대한 질문들인데 이 중에서는 이제 개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주제 부분은 개미들의 질서의 비결은 협동이다. 이 정도로 주제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간략하게 보시면 제일 처음에 Have you ever observed ants marching in and out of their nests? 당신은 본 적 있습니까? 개미들이 이제 행진하는 것을 그들의 집 보금자리 안과 밖으로 행진하는 걸 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개미가 개미굴 근처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또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may have reminded you니까 너한테 상기시켰을지도 모른다. 네가 기억나게 했을지도 모른다. 차돌로 꽉 차 있는 고속도로를 생각하게 할지도 모른다. 개미가 여기저기 뒤엉켜 있는 상황을 그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하지만 this comparison is not appropriate. 그런데 이러한 비유는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그 뒤에 보시면 개미들은 이렇게 교통체증에 절대 갇히지가 않는데 왜냐하면 그들만의 이제 의사소통이 있고 그들만의 질서가 있다. 그 내용이 이제 밑으로 쭉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어떻게 질서 있게 이제 움직이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네, 여기 보시면 The slow가 여기서는 느린 개미들을 말하는 겁니다. The slow speed up. 느린 개미들이 속도를 높이면 while the fast and the super fast slow down.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가장 빠른 개미들이 속도를 낮춘다는 거죠. 그래서 느린 아이들이 속도를 높이면 빠른 애들은 속도를 낮춘다. 그래서 서로 질서 있게 협동을 한다.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뒷부분도 조금만 더 보시면 There are times when ants leaving the nest for food. 그래서 시간들이 있다. 개미들이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집을 떠나는 개미들이 있고 이 개미들이 encounter니까 직면한다. 다른 개미들이 coming back with food on their backs니까 개미 등에다가 음식을 가지고 이제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개미들하고 마주치는 시간이 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When this happens, 이것이 일어나게 되면 the inbound ants, 그럼 들어오는 개미들이 the ones carrying a burden, 이렇게 짐을 가지고 있는, 먹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Always have the right of way니까 항상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개미에 대한 질서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내용은 그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지문의 체크 포인트를 먼저 보시면요. 여기는 제가 복합관계 부사를 체크 포인트로 잡았거든요. No matter how they move fast 저 부분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이 how they fast가 아니고 how fast day로 제가 체크 포인트를 일단 잡았는데 그 이유는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They move fast.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의 체크 포인트는요. 여기 보시면 cooperating in this way니까 이런 방식으로 협동을 하면서 ants improve the traffic flow. 그러니까 개미들이 교통의 흐름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make the delivery of food to the nest니까 그 보금자리로 음식을 즉 먹이를 운반하는 것을 요 이제 뒷부분에 make라는 동사 때문에 해석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연주 선생님 이쪽 부분에 make 이하부터를 한번 해석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들의 보금자리로 음식을 운반하는 것을 더 효율적으로 네, 더 효율적으로 만든다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make라는 동사를 집중을 해봐야 되거든요. make라는 동사가 저희가 3형식으로도 쓸 수 있는데 몇 형식으로도 가능하죠? 지금 형태로 보면. 그 김진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3형식, 4형식, 5형식 다 되는데 에피션트를 그냥 분자로 본다면 3형식일 것 같고 5형식에 이제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를 취급하는 친구로 본다면 네, 저 부사가 잘못된. 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형식으로도 가능하고 그냥 5형식으로도 가능한 상태인데 일단 체크 포인트부터 먼저 잡겠습니다. 메이크 이하로 하고요. 인지 아니면 이게 부사인지 아니면 형용사인지 이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체크 포인트는 이 부분이고요. 네, 1번 지문에 먼저 보시면 이제 시제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시제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n all the times 저 부분이 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기 동안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더 과거에 지금 전체 상태가 과거입니다. 이제 전체 시대가 과거인데 더 과거 상황에 얘가 부상을 당했었던 거기 때문에 저 부분이 월 데미지라는 과거가 아니라 헤드 피피라는 과거 완료 시제로 바꿔줘야 된다고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바꾸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가정법입니다. 이제 가정법에서 저희가 they are이라고 해서 가정법은 사실은 현재랑 반대되는 상황이면 저희가 가정법 과거를 쓰고 과거랑 반대되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they are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앞에 있는 동사가 차라리 또 현재 시제가 돼서 둘이 같이 직설법으로 바꿔버리거나 그게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불꽃놀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시제가 are이 되는 게 아니라 반대되는 상황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re watching이라는 부분을 가정법으로 바꿔서 월로 바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복합관계 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복합관계 부사는 저희가 이제 몇 가지로 나눠 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강조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아이들이. 왜냐면 딱 보면은 복합관계 부사를 할 때 저희가 노메라 하우는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라는 뜻인데 아무리 그들이 빠르게 움직이더라도 그래서 해석은 다 말끔하게 잘 되거든요. 무리가 없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좀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노메라 하우라는 복합관계 부사 같은 경우는 형용사나 부사를 요 앞으로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노베럴 하우 바로 뒤에 형용사나 부사 형태가 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해서 일단 이 부분을 체크포인트로 잡았고요. 이렇게 옮겨주는 거로 하도록 하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5형식 동사입니다. make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 4, 5형식이 다 가능한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요. 일단은 잡아보면 네, 형용사하고 부사하고 이제 봐줘야 되는 부분이 보통은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지금 내신 기간이니까 내신에 시험이 나오면 여기 make라는 동사가 있고 목적어잖아요. 이 자리가 이제 보금자리까지 음식을 운반하는 것을 이렇게 되니까 근데 뒤에 더 효율성 있게 만든다라고 하면 해석은 무리가 없거든요. 근데 보통은 5형식을 저희가 make를 볼 때 목적어 자리가 나와 있고 목적 보어 자리에 보어는 저희가 형용사를 쓰기 때문에 형용사 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부사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래서 시험에 요번에 이야기를 해줄 때도 이 부분도 제가 아이들한테 내신을 하면서 한번 언급했던 질문입니다. 보금자리로 음식을 운반하는 것을 효율성 있게 만든다.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자리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 목적격 보어는 저희가 형용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efficient가 들어가야 맞는 거다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고요. 제가 3등급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설명해줄 부분이 일단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더 과거 상황부터 과거까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중3 학생들도 시험 범위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수업 때 저희가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중등 때 배웠던 거라는 거를. 그래서 과거 완료로 바꾸는 거 한번 설명해 주겠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은 조금 헷갈려 하긴 하는데 사실 저 문제에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거로 보이진 않아요. R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법 과거로 같이 바꿔줘야 되니까 as if랑 as do 부분을 as if랑 as do 가정법 같은 경우를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가정법 과거면 이제 과거 동사가 나와야 되고 가정법 과거 완료면 이제 과거 상황 반대, 이거는 현재 상황 반대로 써야 되는 거다 하고 가정법 한번 이야기해 주겠고요. 그 다음 복합관계 부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복합관계 부사는
no matter how 말고도 이 no matter how를 저희가 however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뭐뭐 하더라라는 뜻이고 얘도 마찬가지 형용사 부사가 먼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순서를 조심해 줘야 되겠고요. 얘 말고도 복합관계 부사가 wherever도 있고 whenever도 있는데 however가 유일하게 형용사 부사가 같이 따라오는 형태라서 그 부분 학생들한테 한번 언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형식 같은 경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오형식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다 라는 거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출제율과 난이도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과거 완료 지문입니다.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이제 시제는 항상 출제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는 4점을 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같은 경우는 과거 완료, 과거보다 더 과거 상황인 것만 알면 어렵진 않기 때문에 3점 정도로 잡아도 무난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과거 지문인데 가정법은 출제율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R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출제율 같은 경우 좀 있고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복합관계 부사입니다. 복합관계 부사는 사실 no matter how나 however만 알고 얘네가 뒤에 형용사나 부사 형태를 쓴다는 것만 암기하고 있으면 어렵진 않은 문제인데 출제율은 항상 출제율이 높은 편입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도. 그래서 이것도 3.5점 정도 잡아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난이도는 복합관계 부사만 알고 있으면 돼서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 3점 정도로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오형식 같은 경우는 목적 보호자리 형용사가 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출제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3.5 잡아도 무난할 것 같고요. 난이도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 보호자리 형용사 들어가는 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판단해서 2.5점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의가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이루어졌고 속도감도 있어서 학생 입장에서 들었을 때 굉장히 긴장 있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법 지적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정확하셔가지고 저는 특히 3번 같은 경우에 이제 학생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셨고 그래서 강의가 굉장히 좋았고 4번도 마찬가지로 메이크 같은 경우에 활용도를 다각자 3, 4, 5인씩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잘 했고 일단 전반적으로 출제율 난이도도 정확하게 잘 짚으신 것 같습니다. 괜찮게 들었고 그 다음에 좋은 강의였습니다. 영어과 선생님들이 지금 마사라 선생님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원장이 들을 때는 그래요. 마사라 선생이 앞에 나가 강의를 하면은 톡톡톡톡 아주 쉽게 들려요. 잘 들려요. 뭔가 딱딱 떨어지는 뜻이고 그리고 본인이 언어를 묘사하면서 이건 이래, 이건 이래, 이건 이래. 그리고 끌고 가지 않아요. 왜? 그건 자기 확신이야. 그럼 학생이 이 말을 들을 때는 선생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굉장히 강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군더더기 없이 뭔가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영어를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귀에 쏙쏙 박혀. 그냥 들어와. 뭔가 흠 잡을 데 갖고 군더더기 없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영어과 선생님들이 새로 들어온 선생님들 그리고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왜 저런 것에 대한 교재 준비가 안 되면 사실은 저렇게 확신 있는 말을 못하고 긴가민가 하면서 이렇게 그냥 문고리 잡듯이 가는 건데 지금 마사라 선생님 강의는 살아서 움직여 톡톡톡톡톡톡 집어내면서 그리고 필요한 어떤 영역에 대한 내용을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문제인데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그 다음에 고등부 선생님들이 꼭 어필해야 될 것은 이건 중학교 때 어디서 배웠던 문제야. 그 다음에 중등부 선생님들은 이건 고등부로 올라가면 어떻게 응용이 돼. 여기까지가 완성되는 거예요. 수업이라는 게. 중등부 선생님이 해야 될 말, 고등부 선생님이 해야 될 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주 묘사가 잘 되고 있고 확신 있는 강의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지문 설명 시원하게 잘 하였고 속도 빨리 집중력 있게 잘 했다. 어법 체크 역시 포인트를 정확하게 잘 잡아내고 정답 추론을 잘 했으나 3번에서 no matter how fast는 how가 동사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부사를 수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강의 능력이 돋보였다 이렇게 했습니다.